네, 오늘 같은 날이면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운전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성열 수석연구원 연결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저도 출근할 때 비 정말 많이 왔었는데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은 아무래도 사고가 좀 더 많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폭우가 갑자기 내리는 구간을 지나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짧아지게 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인해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빗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음으로 인해 평소보다 짧아진 정지거리와 전방 시야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약 10.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교통사고 심도보다 4.3배 증가해서 사고 100건당 평균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사고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고 치사율도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일단 비 오면 뭐 속도 낮추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비가 오면 이 제동거리가 어느 정도나 많이 늘어납니까? 예,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그 강수량에 따라서 즉 전방 시야에 따라서 제한 속도는 뭐 20%에서 50%까지 줄이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 전방 시야가 나쁘고 노면이 젖어 있는 빗길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면과 타이어 사이에 그 빗물에 의한 수막 현상으로 인해서 정지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 평소보다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타이어 마모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20%에서 마모 상태가 심한 경우는 40~50%까지 정지거리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험 운전을 하지 않고 그리고 타이어를 항상 점검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예, 타이어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예,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최초에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최초의 홈보다 좀 홈이 많이 없어지는 상태. 대표적으로 뭐 100원짜리 동전의 한 3분의 1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게 눈이 많이 오는 겨울뿐 아니라 장마철에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혹시 비가 좀 많이 올 때 제동하는 요령이 따로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비가 많이 올 때 제동하는 요령으로는 우리가 이제 급브레이크를 가급적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막 현상으로 인해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차량이 정지거리도 늘어나고 그리고 차량이 돌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차량을 제동할 때는 좀 짧게 끊어서 소위 말하는 그 펌핑 브레이크라고 하는 형태로 짧게 끊어서 밟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가장 좋은 건 속도를 낮추는 게 좋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출근길에 우리 직원들도 보니까 올림픽대로 곳곳에 좀 이렇게 비상등 켜놓고 세워져 있는 차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비가 많이 와서 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분들도 있었을 텐데 비가 정말 많이 올 때 이렇게 대로변이라도 차를 세우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구간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감속을 하고 비상등을 켜서 위험 상황을 주변에 전파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폭우로 인한 위험 상황에서 도로에 정지를 하거나 또는 도로변 갓길에 정차를 하는 행위는 그 전방 시야가 불량한 뒷차량에 의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감속한 상태에서 위험 구간을 통과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방법입니다. 일단 그러면 대로변은 벗어나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폭우가 집중되는 구간은 정지하지 않고 저속으로 빨리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2차 사고의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대로변에서는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고요. 이면도로 그리고 좀 농촌으로 갔을 때 보면 이렇게 웅덩이가 좀 깊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날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도로가 침수된 구간에서는 우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통과를 하는 경우라면 먼저 그 본인 차량의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차량마다 엔진 흡입구 높이가 달라서 침수 구간에 따라서 취약한 차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엔진 흡입구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엔진이 구동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구멍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특정 차량의 경우는 좀 낮은 차량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차가 지나갔으니까 나도 갈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두 차량의 특성이 다르면 뒷차는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서 정지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엔진 흡입구가 그 밖으로 나와 있진 않죠? 외관상으로는 안 보이죠?
외관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구멍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바퀴의 절반 이상이 침수되는 구간에서 차량이 물을 밀고 나가다 보면 엔진 흡입구 쪽으로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을 해서 물 웅덩이를 지나왔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점검해봐야 할 건 또 따로 있습니까? 예, 물 웅덩이를 만약에 지나고 났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차량의 브레이크를 짧게 여러 번 좀 끊어서 밟아서 브레이크 라이닝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브레이크 성능을 100%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침수 피해가 있을 때마다 항상 여쭤보는 거기도 한데 주행 중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까? 예, 만약에 그 침수된 공간이 지하차도 등 밀폐된 공간이라면 아무래도 그 차량 침수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먼저 반드시 대피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도로에서 차량 침수로 차량이 정지됐다면 반드시 무리하게 제시동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차량 침수 상태에서 제시동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차량 엔진뿐 아니라 차량에 있는 전장품에도 이상을 발생시켜서 차량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이 침수됐다면 무리한 제시동보다는 차량을 견인 조치하여 세척, 정비한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예, 아까 타이어 얘기했는데 이 타이어 공기압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예, 타이어 상태는 빗길 등에서 차량의 정지거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마모 상태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제동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다음으로는 빗길 등에서 제동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공기압을 높여 운행하는 것이 제동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겨울철에는 타이어 압을 좀 낮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반대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눈길의 빙판길과 그리고 빗길이 갖는 그 노면의 특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번 장마에는 피해가 꼭 없어야겠지만 지난해 이미 굉장히 많은 차들이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네. 차가 침수되면 어떤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 자연재해, 특히 그 침수 차량에 의한 차량 침수는 그 자동차 보험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 그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차량 보상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가입 담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마가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이번 주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성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